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2월 24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 편곡 중 하나 골랐습니다. 제목을 다그커 세상, 트럼프가 과연 중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이제 중국 내부에서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관련된 사이트에서 나온 의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오폴리티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제가 가끔 제가 정치논평 초기에 좀 참고했던 채널인데, 뒤로 갈수록 좀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오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최근 들어서 보지 않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운영하는 사람은 남미 쪽의 사람이고 원래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게 그만큼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면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패권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급부상한 것이 지난 10년, 20년간에 걸쳐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지금 중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신할 것이다. 그 과정에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브릭스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좀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상하이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엄청 혼란스러워졌어요. 근데 그 전에 신호는 이미 있었죠. 네. 자, 볼까요? 이 제목을 어떻게 뽑았느냐면, 다극화 세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영어로 멀티폴라 또는 멀티폴라리티입니다. 자, 우리도 이 단어에 진짜 많이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국 내에 지금 모든 정치적 지형은 어떻게 뭘 기본으로 형성되어 있느냐면은 미국의 단극 패권 체제 하에를 전제로 하고 여론 지형, 언론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적과 아군의 구분이 분명하죠. 우리는 당연히 미국 편에 서 있죠. 미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큰 진영 논리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어요. 그 진영의 두목은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 스스로가 그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것은, 재빠르게 못 따라가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렇게 버벅대고 있잖아요. 유럽도 버벅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대한 감각이 상당히 빠르신 분이에요. 빠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계기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계기에서 여론이 우왕좌왕할 때 거기에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그런 전파가 상당히 빠를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요구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이 어떻게 잡혔느냐 하면은, 다극화 세상이 도대체 뭐냐? 중국은 다극화라는 것이 평등을 의미한다, 이퀄리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이것은 뭐라고 할까? 여기 이제 글이 안 보이죠. 제가 제목을 봤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라이벌 관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 패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조금 내려왔고 중국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저자의 주장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다. 즉 이극화된 세상이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미국과 그 소련 간의 냉전 체제처럼 그런 구도로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들의 사회적 기반의 틀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평등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그들의 뭐라고 할까 좀 선입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것은 양쪽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관계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부간에 너하고 나하고 얼굴 안 본다. 각방 쓴다. 그게 평등입니까? 네가 설거지 한 번 하고 내가 설거지 한 번 하고 이게 평등입니까? 아니죠. 부대끼면서 다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행복할 때는 행복해하고 지지고 볶고 하지만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는 그게 평등이거든요. 규정이고.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도식적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접근할 때는 그게 중국의 어떤 문화적 저변을 또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 유리하거든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그냥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트럼프의 이야기는 세상에 규칙이 바뀐다. 그게 다그코 세상이다. 저는 그게 더 동의가 되거든요. 전 세계가 좀 더 민주화되는 거지 전 세계가 똑같이 평등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 경쟁하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 하에서. 그래서 유엔 탈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요. 지금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니까 서로 간섭하지 마라 이런 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존 체제대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너희는 계속 쇠약해질 거 아니냐. 우리를 흔들지 마라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것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말씀을 좀 추상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같은 날에 이런 기사가 또 떴어요. 이거는 더 직접적으로 중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위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사이에 두고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 종전 협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미팅 장소가 사우디로 낙차게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베이징을 제안했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에 어떤 미국의 패배로 뭐랄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했죠. 왜냐? 러시아를 부추기면 되니까. 러시아를 칭찬해주면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은 패배가 되는 거죠. 그게 중국이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평등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사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미국은 저절로 주저앉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걸 안다는 거죠. 푸틴이 거기 100%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푸틴의 생각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시진핑이 그냥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패권에도 문제가 많이 있고 한계에 도달했는데 그것을 중국이라는 새로운 덜 세련된 패권주자가 세상을 다시 끌고 간다? 세상에 절대 좋지 않다. 자, 그것을 중국이 이제는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뭐 과거부터 낌새는 찾았겠지, 낌새는 느꼈겠지만,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놓을까? 그게 러시아가 동의하고 있어요. 물론 규칙하에 그런 겁니다. 이간질 한다거나 나쁜 짓 해서 상도위에 어긋나는 국가 간의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그런 짓을 초래하겠다는 게 아닌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말은 뭐냐? 그것도 중국도 알아요. 시진핑이 지금 우리가 전략적인 실수를 했구나 이런 걸 느낀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느라고 멀티폴라리티, 다극화 세상이라는 것을 검색을 했더니 의외로 영상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단어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쇼트를 모아놓은 겁니다. 제일 왼쪽에 미어샤이머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입니다. 자, 여기도 새로운 다극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왼쪽에서 두 번째, 예, 푸틴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올려놨죠. 다극화 세상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동의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도의 외무부 장관입니다. 자,
다극화 세상에서 인도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거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인도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푸틴하고 손을 잡았죠. 자, 모디의 입장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푸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현실이 됐다고. 중국은 그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을 따름이에요. 자, 모디가 푸틴과 손을 잡았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랑 화해하면서 그리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면서 푸틴과 손을 잡으면은 모디, 푸틴, 트럼프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각각의 다극화 세상의 하나의 극이잖아요.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거예요. 상도위에 어긋나지 않게, 국가 간의 도의에 어긋나지 않게. 이겁니다. 자, 중국은 이제는 셀링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몸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체질은 진짜 쉽게 안 바뀝니다. 예. 자, 제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푸틴이 사진인데 푸틴이 언급하는 것은 브릭스한테다가 다극화 세계를 강조했어요. 자, 중국도 이것을 못 이기는 척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다극화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말하진 않아요. 오늘 느끼시겠지만 제가 쭉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큰 간격이 벌어졌고, 여러분 큰 바위 자를 때 옛날에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 만들 때 지금도 그 잘라낸 큰 바위를 잘라낸 몇백 톤 되는 바위를 잘라낸 흔적이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 바위 자를 잘라야 되는 면에다가 구멍을 뽕뽕뽕뽕 냅니다. 자, 그리고 나무 쐐기를 박아요. 거기다가 그다음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서 바위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 큰 바위가 나무 조각 몇 개에 잘려져 나가요. 구멍에 끼워진. 자, 지금 중국은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멀티폴러 다극화 세상을 이야기하고 푸틴의 뜻에 동조할 때 그것을 체득화시키지 못했고 그들은 지금 방식대로 가서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푸틴은 당연히 우리 밑으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부분이 큰 오류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대형 사건은 이거였죠. 작년 6월. 예. 푸틴의 포지셔닝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보면 볼수록. 자, 이렇게 하면서 북러 포괄적 동반자 협정,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자, 중국은 북한을 갖고 놀려고 했지. 필요할 때 미국하고 게임을 하는 공깃돌로 썼단 말이에요. 북한이 제대로 된 국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진 않았죠. 예. 주머니 속에 넣어놓은 어떤 장난감 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떤 전략적 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했고, 전략적 시점이 다가오니까 푸틴이 덜컥 손을 잡아준 거잖아요. 단번에 김정은이 중국을 모른 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속내를 시진핑이 모르겠습니까? 시진핑이 엄청나게 화났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치만 푸틴을 끌고 안고 가야 되니까 따라온 겁니다. 근데 푸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걸 징검다리로 북미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어요. 트럼프한테. 즉 판세를 읽는 눈이 아주 깊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거기 동의하잖아요. 시간을 자꾸 주면은 중국이 따라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종전에 관해서만 러시아와 미국이 협의를 할 게 아니고 여기에는 북한 것도 반드시 끼워야 된다. 그것은 바이든이 실수로 쿠르스크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바로 수복하지 않고 러시아가 충분한 전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을 들여온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분을 갖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미국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내부에 반발도 많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패키지다. 한 번에 딜로 해결해야 된다는 푸틴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봅니다. 마침 남한에서는 당사자죠. 우리는 북한하고의 어떤 교류 체계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대통령이 마침 이 세상의 흐름에 무게를 못 이기고 압박을 못 이기고 스스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오히려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됐어요. 엄청난 마중물 역할을 해준 거죠. 윤석열이. 그와 더불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섬해져 있던 과거에 잘못됐던 유산들, 그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노출됐어요. 한꺼번에. 그게 친일파면 친일파고 극단적인 종교 세력이면 극단적인 종교 세력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결합된 형태들, 언론사에, 종교단체에, 정치 세력에 그런 색깔들이 다 드러냈어요. 예, 이게 푸틴의 이 한수라고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행보 때문에 국내 언론 어디서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더군요. 명태균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당선 때문에 윤석열은 준비가 안 된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북한을 그렇게 군사적으로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말 한마디 안 뱉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푸틴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모디는, 인도는 이미 바이든 시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강력하게 푸틴의 사저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를 옹호했습니다. 미국이 열받았죠, 바이든이. 이것도 이기도 흐름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올라왔고 트럼프와 모디는 아주 브로맨스를 연출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서로 해결될 거예요. 유럽에 대해서 서슬 풀었던 많은 부분들이 인도 앞에 가서 무력해졌습니다. 왜? 그만큼 받아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모디, 푸틴으로 연결되는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포위되는 겁니다. 거기서. 유럽은 이 바뀌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몸을 거기다 끼워 맞춰야 돼요. 유럽의 대중들, 민중들, 국민들은 그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지난 수십 년간 나토라는 체계에서 빨대만 꽂았던 대언망덕한 그 엘리트 그룹들은 저항하고 있는 거죠. 전쟁과 긴장, 적이 있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트럼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진짜 적을 찾아야 된다. 이제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된다. 내 친구였다고 평가되던 네가 내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예, 세상에 지금 뼈마디와 관절이 지금 다 풀려서 새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 중학교 때 스네이크 척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죠. 한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바뀝니다. 다른 동물이 돼요. 스네이크 척척. 아, 오랜만에 기억이 나네요, 그게. 지금 전 지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못 따라가던 기존의 기득권이, 글로벌 기득권이죠. 지난 수십 년간의 준냉전 체제에 미국의 패권 체제 하에서 일관 시스템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쫙 펴져 있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 빨아먹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빨아먹을 데도 없어요. 기존의 방식 갖고는. 그리고 미국은 약해졌어요. 그렇지만 거기 기대는 엘리트 세력은 계속 그걸 요구하죠. 국민들은 거기에 젖어 있죠. 미국에 다가오는 엄청난 도전과 위기를 일부러 눈 가리고 있죠. 이제 그런 것을 트럼프가 뚫어낸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남북의 긴장 관계라는 부분이 팽이처럼 돌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로 사용될 겁니다. 그게 우리 남북한의 현실이에요, 지금. 남과 북은 각각의 준비를 해온 셈이에요. 당연히 남한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김정은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가 두 국가 체제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가 이미 용단을 내렸을 때 문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독일 통일될 때도 보면은 짧은 시간에 화끈하게 발생해야 되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푸틴이 지금 북한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맞물려서. 자, 그때 동독이 수독이라는 나라의 어떤 국가 대 국가의 방식으로 통합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동독은 나라 스스로가 소멸됐어요. 주인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독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를 수독으로 흡수된 거예요. 동독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서독이 영토를 넓히면서 독일이 된 거예요. 다시 통일이 된 게. 두 나라가 우리 으쌰 하나로 하자라고 된 게 아니고. 저는 북한하고의 통일이 신속하게 발생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북한의 입장을 봤을 때, 왜냐하면 양국의 지금 경제력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잖아요. 자,
그들 인민의 행복을 생각한다 하면은 지도자가 양보하면 지도자도 해코지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김정은 일가만 큰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데 대한 고민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이 붙으면 진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 있다. 즉, 어떻게 되냐. 북한의 나라가 없어지고 북한 땅이 우리나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영토만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기본적인 마음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적이고 우리하고 경쟁하고 통일이 된다는 것은 저걸 어떻게 무찔러서 뺏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합의를 하거나. 합의는 어렵죠, 엄청나게. 자, 그래서 세상이 소용돌이 칠 때 그때 그런 방식, 동수독 방식이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두 개의 체제로 인해서 어떻게 찢고 볶고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권이 싹 없어지면 돼요. 자, 이런 가능성만 말씀드릴게요. 두고 봅시다. 지나는지 그거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이 위기를 느끼는 거, 오늘 이제 질문을 두 개를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더 확인 드리는 겁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중재자 역할을 시도했다. 베이징 와서 회담해라. 네, 내가 많이 도와줄게. 미국이 필요 없다 했죠.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건 없겠지만 러시아도 이거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을 안 꺼낸 것만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국이 아마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오늘 이제 서두에 시작했던 그 두 질문들, 멀티폴라리티하고 트럼프가 과연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틀어놓을 수 있느냐, 틀어놓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뻗쳐서 거기다가 한반도에서 한 방 더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거의 푸틴은 시진핑의 적이에요. 푸틴이 여러 번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는 시진핑하고 중국하고 평생 같이 가겠다. 우리 형제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것이다. 뭐 전술적 제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어요. 네가 처신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지만 다극화 세상, 멀티폴라리티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처신은 따라오지 못했다. 푸틴이 계속 몇 년 동안 시진핑과 가까이 지내면서 살펴보건데 그건 아니다. 제 관찰과 일치합니다. 네. 푸틴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예, 그 고민의 결론은 북한과의 북러 상호방위조약 체결입니다. 그때 이 푸틴은 생각한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중국은 차세대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 네,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 보면 지금 아까 모디하고 트럼프하고 브로맨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지금 푸틴과 트럼프도 브로맨스 같아요. 예, 이거 중국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도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지만 언니 떨어져 나갔고 푸틴도 현실적으로 접근했는데 현실이 그 현실을 푸틴이 매혹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을 중국이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구나. 그것을 트럼프에게 훨씬 매력을 느끼고 있구나, 푸틴이. 이걸 피부로 느낀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스에서 오늘 나온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미국을 높이 평가한다. 제 말대로 의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는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예. 자,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되게 의외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서방권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젤렌스키를 독재자로 부르고 있죠. 예. 그리고 젤렌스키와 바이든의 책임이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러시아가 침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침공한 건 맞죠.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을 젤렌스키와 특히 미국이 만들었죠. 미국이. 자, 그 점은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인정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푸틴이 감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협상이 되게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젤렌스키가 이야기하는 나토 가입시켜주면은 내가 뭐 대통령 사임받게 이런 거는 CR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뭐 3만 명의 뭐 평화 유지군을 만들어서 뭐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런 것도 씨알이 안 박히는 소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네. 자, 이거는 저도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진영의 주요 인사들, JD 벤스 부통령,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들의 언변을 들으면서. 그리고 툴시 가바드, 정보계통을 총괄하는 장관급이죠, 여성. 그리고 RFK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건 전부 다 미국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 군산 복합체가 뒤에 있다는 거. 그리고 툴시 가바드는 그런 이야기도 감히 했죠. 딥스테이시 관여되어 있는 거다. 그걸 밀어내고 올라선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나머지 내각 멤버들도 다 거기에 뜻을 같이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움직이는 걸 봤을 때. 트럼프 일기 때와는 천지 차이죠.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밑에 감춰져서 안 보이지만 북한과의 딜 곧바로 같이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년에 어떤 통일의 큰 초석이나 아니면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자, 마침 그 압박을 못 이기고 윤석열이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극대노하는 목숨을 걸고 반대할 그 세력들이 지금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탄핵 국면과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새롭게 인식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어떤 세력으로 형성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자, 국민의힘은 거기서 무너질 거예요, 아마. 소멸될 가능성도 커요. 지금의 민주당이 분화되겠죠. 제가 봐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지도부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네. 자, 또 하나 볼까요?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을 잇는 남북 교통로를 기대한다라고 이즈베스티아에서 보도한 것을 타스가 오늘의 주요 뉴스 중에 뽑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아시죠? 전략적 동반자 협정 이란하고도 맺은 거. 예. 거기서 지금 아제르바이잔, 즉 코카사스 산맥,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러시아랑 붙어 있죠. 거기를 거쳐서 이란을 거쳐서 지금 페르시아만 이란의 항구랑 연결되는 교통로를 러시아가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소통로를. 그런데 그 중에 이란의 북부 지역에 철도인지 도로가 지나가야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게 민간인 소유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그 땅을 사줘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대한다 해주기로.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나토가 동진을 한다는 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고 그 다음 계속 동진을 해서 코카사스 남쪽을 틀어막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란을 고립시키려고 그랬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CIS 나라들, 뭐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도 영향을 미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푸틴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확신이 들었을 거잖아요. 미국 딥스테이시. 그럼 싹 다 먹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1대1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시진핑이 푸틴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푸틴이 더 높아요. 그걸 다 지켜준 거예요. 푸틴이 싸운 것은 중국을 다 지켜준 거예요. 자, 이런 러시아와 중국은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미국의 바이든의 계획대로 됐으면은 이런 교통로, 수송로, 영어로 코리도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다 막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하고 모디하고 푸틴이 말을 잘 맞추면은 그들이 원하는 이런 수송로, 교통로를 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이 편한 대로. 그러면은 중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고립될 거예요. 중국을 배제시키진 않아요. 근데 게임의 룰이 그들한테 절대 우호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문화적인 힘이 큰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요. 절대 중국이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요 그림은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모디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약속을 하기로 한 게 있었죠. 가자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코리도 IMEC라는 거, 인도에서 수에즈 운하를 그치지 않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 교통망, 이걸 계속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자, 페르시아만 지나가죠. 자, 제가 파란 줄 하나 껐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이게 좀 전에 타스 통신에서 이야기한 러시아와 이란의 항구를 연결하는 남북 소통로고, 저 북부 지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사줘야 된다, 이란 정부가. 이걸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겠죠. 이란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봤을 때. 가자 전쟁을 두고. 예. 자, 이런 거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자르려고 했다. 어차피 터키가 그걸 잘리게 되면 터키는 어차피 나토의 한 국가이기 때문에 깨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터키가 계기잖아요. 왜? 미국이 실패했으니까. 정작 해주는 건 없으니까. 나를 큰 공깃돌로 써먹으려고 밖에는 생각 안 했으니까. 이게 러시아가 지켜낸 겁니다. 이러면은 뭐라고 할까,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엄청난 압박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북아프리카하고 유라시아가 연결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런 데는 러시아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먹었으면 그 지역도 나토로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이미 10여 년 전에 이미 계획이. 아프가니스탄 먹으려고 그랬고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 내려오는 저 소통로가 페르시아만 정확하게 어디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정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선하고 만날 수 있어요. 교차점이 될 수 있어요, 중동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오는 거랑 다시 교차점이 또 돼요. 그게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 돼요. 예. 교차점이니까. 특히 가자, 바다도 끼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저기를 멋진 휴양지로 삼겠다, 부동산 개발하겠다라는 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 이런 거랑 맞물린다. 자, 이 이야기에서 중국이 지금 빠져있다. 1대1로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기대야 된다. 나도 좀 끼워줘.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 왜? 전쟁에서 이긴 거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끈하게 러시아의 입장에 동의해 준 거는 또 트럼프이기 때문에. 비록 싸움은 바이든하고 했지만 중국은 푸틴의 깊은 곳을 긁어주지 못한다. 이해도가 낮다. 결국 유럽도 여기에 고개를 숙이고 기대면서 먹을 거 없는지 찾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영국부터. 네. 자, 젤렌스키 나토 가입하면 사임할게. 사임 안 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게 그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상당히 짧다. 이거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글로벌한 새로운 스네이크 척척이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 스네이크 모습으로 뱀의 모양으로 지난 5, 60년간 돼 있었다고, 이게 절대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세력들이 있고 지금 다 나타났잖아요. 수면 위로 싹 다 올라왔잖아요. 이건 복입니다, 우리한테. 근데 그 각각의 접촉면들이 움직이면서 다른 모양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트랜스포머 하고 있어요. 트랜스포머. 여러분 영어 아시죠? 자, 그런 큰 흐름에서 젤렌스키가 이런 꼬장을 부리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통하죠. 자, 그리고 지금 영국의 스타머가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요구할 것 같고, 프랑스하고도 손잡고 또 뭐 3만 명 평화 유지군 보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인데, 이것도 당연히 접수가 안 될 것입니다. 바로 무시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다 나온다. 이것도 엄청나게 그거한 소린가. 이 다음에 뭘까? 그럼 국제기구가 없을까? 아닙니다. 예. 첫 번째 가능한 것은 그런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브릭스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새로운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디가 인도가 그런 주장을 계속 피력해 왔거든요.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사무처, 공식적인 사무처, 얼굴마담 역할을 해준 게 유엔이잖아요. 감히 이야기하건대. 우리는 더 이상 삥 뜯는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식으로 이야기하면
당신과 우리 미국이 서로 이해가 맞는 일은 하겠다. 그렇지 않은 일은 진영 논리로서 우리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앞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미국은 그런 데 관심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면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일부 국민들이 특히 이번에 세상에 바짝 올라온 그 세력들이 북한은 죽일 놈이고,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왜 우리랑 같은 말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왜 우리 민족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정도다. 우리를 한때 지배했던 이민족인 일본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을 절멸시켜야 된다는 그런 세력들이 이번에 다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이 더 이상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야. 적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다극화 세상이야. 한반도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할 거야. 남한이 투자해줘. 자, 그것을 속도를 급속히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돼요. 물이 들어올 때 노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물 빠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북한과의 통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두 국가 체제로 가서 삐까삐까 서로 경쟁하고 수많은 조약과 협약과 이따위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일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큰 그림이다. 유엔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빠져나가면은. 그럼 저기 브릭스라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대를 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틀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극화 세상에 맞는 국제기구. 지금의 유엔은 패권 시절에 맞는 국제기구죠. 자, 이렇게 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푸틴이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모디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예요. 전 세계 소위 말해서 글로벌 사우스가 환영할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체제가 될 거니까. 푸틴의 이야기가 한 번 더 적용이 돼요. 브릭스는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에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친구로 삼겠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로 바뀔 수 있어요. 거기에서 당황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나라는 중국뿐일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스타머하고 마크롱이 어떻게 한다.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진다. 젤렌스키가 뭐라고 몇 마디 던진다. 전혀 안 통하죠. 한반도에도 엄청난 압박이 지금 곧 온다. 라는 게 한 번 더 느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